과연 5년 안에 30만 가구 공급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울 거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일이 다가오는 날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미리 사전투표를 하셨을 테고 아직 선거일에 맞춰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급히 이 두 후보 간에 이 부동산 공약 어떤 점들이 좀 다른 점들이 있을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두 후보 간에 당선이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좀 더 파헤치는 시간을 나중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두 후보 간의 부동산 공약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선 박영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본다면 이 반값 아파트 5년 안에 30만 가구를 공급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과연 5년 안에 30만 가구 공급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거 굉장히 어려울 거다. 서울에 한 해 평균 입주 물량이 거의 한 3, 4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5년 안에 어떻게 30만 가구, 한 해 평균 6만 가구를 계속 짓겠습니까? 이게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반값 아파트 그럼 어디에 지을 거냐라고 봤을 때 공공부지에 짓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평당 1,000만원대로 공급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뭐 20평대면 2억대, 30평대면 3억대로 분양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토지 임대부로 분양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거의 한 반쪽짜리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 땅은, 이 토지는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서울시 땅입니다. 여기에 건물만 분양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쪽짜리죠. 그리고 40년 동안 장기로 살 수 있게끔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면 주민들의 100% 동의를 얻으면 재건축도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용산 일대, 서부이촌동 일대죠. 이촌이나 증산시범 이런 아파트들 다 시유지 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뭐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주민의 100%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뭐 다 이민 가신 분들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40년이 넘어간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소유자를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재건축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또 이런 토지 임대부 아파트들의 양면성이 좀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강남 일대, 이 보금자리 뭐 자곡동, 우면동 일대 뭐 이런데 아파트 짓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토지 임대부로 분양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아파트들이 예전에 거의 한 1억 후반대 이렇게 분양을 했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9억, 10억 합니다. 처음에 분양받으셨던 분들은 완전 로또죠. 몇 배가 올라간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또 로또 아파트를 양상시키는 부작용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30년 넘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집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중랑, 탄천, 서남물재생센터 뭐 이런 교통섬 이런 데에다가 좀 활용을 해서 공공임대주택 짓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예전에 5.6 부동산 대책에 나왔던 대책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유부지 같은 거 활용하겠다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내용이랑 거의 똑같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서울시의 재량껏 할 수 있는 공급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들 생각대로 이렇게 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했는데 다만 조건이 있어요. 공공주도로 할 경우에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요번에 나온 이사 공급 대책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을 공공 재개발 시켜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런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주택 개발이 아니고 또 눈에 보이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민들이 원하면 공공 재개발로 전환도 시켜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역세권 저층 주거지 공일 개발 시키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 이사 공급 대책에서 나왔던 전문이랑 똑같은 거죠. 공공주도로 복합사업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 위주로 공일 개발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35층 박원순 시장님이 이거 다 규제했던 것들 다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1분 안팎으로 서울에 있는 모든 주거와 직장, 교통, 편의, 생활
개발, 의료 뭐 이런 여러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컴팩트 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강남과 강북의 이런 균형 발전에 힘쓰겠다라는 얘기고요. 홍릉 창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로 육성시키겠다. 뭐 이거는 서울시 2030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양재 서초는 R&D, 영등포는 이제 동부와 최대 스마트 메디컬 해서 이제 의료 시설의 이제 중심지로 만들겠다. 여의도는 핀테크, 금융 서비스 지역으로 만들겠다. 뭐 이미 금융 특구 지역이죠.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 송파는 ICT 정보통신기술 이 지역 일대로 좀 육성시키겠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심산업으로 육성하고, 강남은 블록체인, 가상화폐에 관한 이런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이고, 여의도도 이제 국제 금융지로 만들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1호선, 2호선, 4호선, 경의선, 중앙선 이런 노선들이 지금 전부 다 지상에 있죠. 이거 다 지하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4호선, 6호선, 7호선 같은 경우에는 급행 노선 확대 하고 신분당선을 연장하겠다. 경전철도 동북선, 강북 횡단선, 면목선 이런 것들 다 조기 착공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박영선 후보의 이 부동산 공약을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이 박영선 후보보다 좀 더 많아요. 36만 호 공급입니다. 상생주택 7만, 모아주택 3만, 그리고 뉴타운 활성화해서 18만 5천 가구를 공급하겠다 라는 겁니다. 이게 말은 쉽지 쉽게 되는 공급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분들 지금 임기가 1년입니다. 1년 2개월이에요. 그 이내에는 당연히 안 되겠죠. 다만 이제 재임을 보고 이런 공급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기간 내에 되면 좋겠지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재개발 재건축 다시 정상화시키겠다.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정상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고요. 2012년에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권하고 난 이후부터 그때 뭐가 생겼냐면 재개발에 30% 토지 등 소유자의 30%의 동의를 얻으면 해제시킬 수 있는 법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오세훈 시장 때 선정됐던 이런 재개발지 거의 대부분 다 해지가 됐죠. 이거를 다시 재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민간주도 정비사업 연간 한 2만호 정도 재지정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개발 해제된 곳들 공공주도 사업으로 진행할까요?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길 원하겠죠, 이분들은. 그러면 다시 재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뜨거워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뿐만 아니라 안전진단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빠른 시일에 다 풀어주고 빠르게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진행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소집하는 시간도 걸리고, 또 여기에 기본계획 변경하는 거, 조례 변경하는 거, 이런 다 변경안 어디에 넘어갑니까? 시의회에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의석수가 민주당이 지금 110석 중에 101석이 있어요. 이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통과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와의 마찰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오세훈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결국엔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진행시키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한강 르네상스 개발을 계획했었죠.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런 것처럼 똑같이 지금 한강변에 있는 35층, 이 박원순 시장이 규제했던 35층을 다시 완화해서 50층으로 규제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 굉장히 또 호재거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상생주택을 약 7만 가구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생주택이 뭐냐면 서울에 약 한 3,000제곱평방미터 이상 방치된 민간 토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좀 찾아서 공공이 좀 그 땅을 빌려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소 20년간 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뭐 재산세도 감면해주고 뭐 용적률도 좀 완화해주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부여하면서 공공은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생적인 주택을 짓겠다는 내용이고요. 모아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말 그대로 여러 필지들을 모아서 타운하우스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또 도로폭이 좀 좁은 지역 일대 단독 다가구 주택을 좀 필지
필지를 모아서 타운하우스 짓겠다라는 건데 이걸 한 3만 가구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통 2종 일반 주거 지역 일대 많이 모여 있어요. 이런 지역 일대는 7층 이하만 지을 수 있는데 이걸 좀 폐지해서 용적률을 좀 상향해서 7층 이상 지을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 도심 일대를 이제 고밀화 재생 그리고 도심 복합 개발로 진행하겠다. 강남과 강북의 이 균형 발전 힘쓰겠다. 그리고 비강남권의 상업 지역을 좀 확대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도시계획을 보자면 용산을 좀 많이 지칭을 했습니다. 기존의 용산 마스터 플랜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어서 나오는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제 핵심 기능을 좀 육성하면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자상가, 기지창 개발 이런 것들 다 개발시키겠고, 민족공원 개방시키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민족공원 지하에다가 간선도로를 좀 연결하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곡의 R&D, 여의도 금융특구, 구로 지벨리 이런 지역 일대를 좀 연계해서 일자리를 좀 창출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강남권에 이제 광역 복합 환승센터죠. 삼성역 일대, 뭐 GTX A, C, 위례신사선, 2호선, 9호선, 뭐 이런 것들 광역복합 환승센터로 구축하겠다. 뭐 이건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고요. 창동도 많이 지칭을 했습니다. 창동을 상업지역 확대를 해서 강남역 일대처럼 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는 동구장을 만들면서 쇼핑몰도 같이 지하로 만드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전철 같은 경우에도 신림선, 동북선 이런 것들 다 조기 개통 빨리 시키겠다. 의신 연장선, 난곡선, 면목선, 그리고 목동선 같은 경우에도 조기 착공시키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강북 횡단선이나 서부선, 4호선 급행 뭐 이런 것들, 5호선 직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계속 추진하겠다 라는 내용이 부동산 공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박영선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공약과 완전히 좀 상반된 내용이 있죠. 결국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좀 정상화 하는 목적에 있고요. 상생주택이나 모아주택, 저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약들을 보면 정말 비교가 확실하게 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동산 공약을 좀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적절한 후보 잘 선택해서 투표에 임하셨으면 좋겠고, 누가 됐던 간에 결국엔 부동산 시장은 다시 뜨거워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두 후보 가운데 선정된 서울시장의 부동산 공약을 좀 더 파헤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내일 꼭 투표하십시오. 감사합니다.